여성이 행복한 혜성 산부인과.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을 조금만 더 알아도, 성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여성이 행복해짐을 알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짐을 알기에 혜성 산부인과는 여러분과 늘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031-860-6000번 팟캐스트 닥터박의 행복한 성. 닥터박의 행복한 성 시작하겠습니다. 닥터박입니다. 섹스테라피 연구소 최세혁 소장입니다. 열정대학교에서 섹스학과를 운영하며 성교육 활동하고 있는 머리는 차가우나 가슴은 따뜻한 남자 공감 성교육 전문가 이성훈입니다. 성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혹을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유혹할 자신이 없어요. 외모도 안 되고 아이고. 말주변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일단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프레젠트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프레젠트. 선물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선물이 상대방을 유혹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공감 성교육인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 상대방에 있어서 관계도 좋은 상태여야겠죠. 이 선물을 줄 때 값비싼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돈으로 해결하는데, 돈보다는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의 약간씩 관심을 보였던 것.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데 상대방이 뭐 빨간색 목도리 보고 예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캐치해서 정말 세세한 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세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만약에 편지까지 좀 짧게라도 적어서 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실은 외국 영화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선물하면 되게 큰 거를 생각하는데 맞아. 외국 영화 보면 진짜로 조그만 선물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선물이 되게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했거나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감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러브 액츄얼리 영화 보면요, Love is love 하면서 편말 넘기잖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 소소한 감동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금 계속 네네. 나오네. 아름다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상대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하나를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이게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거고, 우리는 사랑을 사실은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방법들도 공부하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응팔 보면 학천만이 잡잖아요. 그런 선물. 되게 시간과 정성,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그거를 접느라고 고생했을까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 선물은 되게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정성.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죠.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요즘에. 이벤트도 많이 생겼고. 네. 이 선물이 특히 또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마음만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선물들을 알아서 주는 게, 표현해야 알지만 사람이라는 게 알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여자들은 만날 때마다 뭐 장미꽃이라도 이렇게 주면 진짜 좋죠. 네, 되게 좋죠. 꽃 그 좋죠. 연애 248 법칙 있대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한테 2개를 받고 싶으면 4개를 주고 4개를 받고 싶으면 8개를 주라. 네. 인간관계는 불공평하다. 100% 기브 앤 테이크는 없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248 법칙을 명심하고 받고 싶은 것에 2배를 주라. 즉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선물이 필요한데,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좋은 키스를 받고 싶으면 좋은 키스를 주고, 오르가슴을 선물 받고 싶으면 오로섹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기부가 딱 가야죠. 네. 그러게 모든 것의 기본인데, 선물을 줄 때 타이밍과 뭐 선물의 종류는 반드시 잘 선택해야겠죠. 괜히 선물 주고 뺨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내용은 좋은데 마지막 오르가즘 그거는 좀 재밌네요. 예. 비유죠. 네. 기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공감 성교육 이석원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하더라도 나를 생각했다는 게 느껴지는 선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받을 때 되게 감동인 것 같고요.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만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네. 외국에서 산을 올라갔는데 되게 흔한 건데 자기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태산 꼭대기에서 산 목걸이야. 그런 거. 그런 감동도 네,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몇 시간 동안 올라가서 거기서 너가 사왔어 이거랑, 예전에 또 만났던 사람이
외국인인데요. 이제 제가 그 나라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헤어지게 됐는데 자기가 한국어로 편지를 쓴 거예요. 영어로 편지를 쓰고 한국인 친구가 번역해줘서 그걸 받았었대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막 눈물이 막 감동이죠. 펑펑 감동. 울겠다, 내용도 진짜. 그렇고 감동이다. 한국어 그거 다 이렇게 써서 하는데 그런 게 돈은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감동인 것 같아요. 난 대학교 다닐 때 네. 누가 이렇게 첫사랑인데 네. 나한테 시를 써서 생일 때 줬어요. 어. 근데 엽서를 여러 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름 방학 때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갈 때마다 봉우리 하나 오를 때마다 이렇게 써갖고 우체통에다 놓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와. 편지가 오는데 시를 써가지고 엽서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것 갖고 감동 받았었죠. 그렇죠. 그런 게 감동이죠. 그러면 이 선물의 의미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애정을 담아가지고 이제 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정말 준 걸로 행복해하며 끝내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줬는데 안 주나 이런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생기니까 있어요. 예, 저도 제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 제가 부분 조심해야 될 것 어떤 같아요. 선물을 주고 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제가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예, 그걸 솔직한 거죠. 책을 보면 뭐 다 주는 형식으로 말하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도 이기적인 존재인데 사람이라는 게 안 주면 솔직히 섭섭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스 있게 그런 거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좀 적게라도 줘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찌질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쨌든 무조건 비싼 선물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어도 그 돈에서 너한테 얼마를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네. 유혹하고 싶으면 네.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요? 공감 성교육인 제가 공감하면서 이야기하자면요. 요즘은 진짜 큰 이벤트는 독인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고요. 비용도 많이 그거는 들고. 진짜 좀 지금 결혼 전이나 네. 정말 프로포즈도 요즘 그러면 약간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큰 이벤트 아니면요. 작은 이벤트, 사소한 것들을 근데 텔레비가 우리를 그게 맞아요. 망쳐놓은 드라마나 별그대 영화하고 그거 다 망쳐놓는 거예요. 별그대에서 막 그 놀이동산 하나 다 빌리고 막 미친 거지. 아유, 죄송해요. 그 미친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막 레스토랑 하나 다 빌리고 그럼 막 그래서- 많은 말도 안 다른 젊은 사람들을 더 기죽이는 예. 너무 그래서 죽이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여성들의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환상을 막 듣도 보도 못한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파리 여인이라 뭐 이런 영화 절대 드라마 뭐 조심스러 어떻게 그걸 다 빌리고 해 요즘. 막 피아노 쳐주고 예. 피아노 연습해야 안 되고 빌려도 돈이 되니까 얼마예요? 흥분하지 네, 마세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은 진짜는 그것보다는 사소하게 자주 그 사람이 원했던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를 일했으니까 여성분들한테 운동이 필요해요 여자친구가. 그럼 이게 잘 보다가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상자 주면서 거기에 악력기나 작은 것들 있잖아요. 편지 써서 네가 정말 운동을 으로 고민하는데 매일 악력기 하면서 내 생각을 뭐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작은 것들을 자주 하는 게 좋지 큰 이벤트는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도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나는 사람들 이제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보면 평온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실은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사는데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가면 지루해져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뭔가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굉장히 유혹적으로 쫙 유혹적으로 나타나면 오면 유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이벤트잖아요. 네. 그래서 살면서 연인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지루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왔을 때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평온한 상태가 오면 그것도 지루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참 약간 위험하고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놀이동산을 가잖아요. 네. 놀이동산 가거나 연인들끼리 어디 그 뭐 계곡이나 가서 뭐 조그만 사이끼로 갖고 위험해하고 떨어질 네, 것 네. 같은 거라든가 막 위험을 같이 겪잖아요. 스릴을 스릴을 겪으면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그냥 차 드라이브하고 편안한 것보다는 등산 올라가면서 손도 잡아주고 땀도 닦고 맞습니다. 뭐 거기서 컵라면 하나 먹든지 무슨 커피를 한잔 마시든가 아 좋죠. 그렇게 숨도 차보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힘들게 나와서 식사도 하는 것이 그냥 이벤트보다 그냥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의 평범함 속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걸 서치해서 그 이벤트를 같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둘이 가까워지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둘 사이가 가깝지 않으면 뭐 학교에 무슨 뭐 어딨지 워크숍이든 네. 어딘 가고 같이 가서 네. 둘이 같이 가까워질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수들이 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는 가슴이 그 사람들은 내가 쟤를 좋아해서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가슴이 뛰니까 뇌가 내가 쟤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스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만난 이성한테 더 호감을 보인대요. 내가 여기가 무서워서 뛰는 건데 쟤를 좋아하나 착각하게. 그리고 또 일부러 네. 네. 그 스킨십도 뭐 고수들은 그 은근슬쩍 이렇게 스킨십을 한대요. 그러니까 친해져서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니까 더 이렇게 또 가슴이 뛰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맞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 먼저가 아니라 후가 먼저 네. 시작되는 스킨십이 먼저고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그 다음에 감정이 좋아하게 생기고. 생긴 거예요. 그럼 규희님께서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제발 이런 건 좀 자제해야겠다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공개 이벤트. 진짜 무섭죠. 정말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는. 그래요? 네. 실은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냥 모임이었는데 둘이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노래방을 가게 된 거예요. 네.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노래방에서 다른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 브루스를 치자고 진하게 브루스를 치니까 이 남자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 여자 사귄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둘다 유부남 유부녀였거든. 어떡하라고. 어머머 식스 웃자라고. 섹스다. 그러니까요. 웃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개 이벤트는 실은 좀 위험해요. 특히 여자한테는 치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요즘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희한하게 술을 먹으면 감정 조절 잘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술 먹고 하는 거 뭐 잘 그러다가 되는 줄 아는데. 네, 질투심이 생겨버리니까 술 먹은 상태에서 질투심이 생기니까 뭐 싸움도 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뭐 구원도 해버리고. 저도 제 생각은 술 먹고 하는 행동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술을 먹어보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런 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술 남자가 깬 다음에 많아야 돼요. 뭐라고요? 아침에 원나잇 하고 술 깨서 그걸 무슨 상태라고요? 그거는 다른 거고. 자위하고 나서 성관계나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자 타임. 현자 타임. 어쨌든 현자 타임이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을 갑자기 꽂히셨군요, 우리 원장님. 현자 타임에. 어쨌든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잘 자란 이벤트들은 둘 사이에 그냥 맨날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어떤 위기나 그 가슴이 뛸 만한 상황을 만들거나 이런 이벤트를 중간중간에 넣는 것이 그 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막 싸우던 사람이 외란 바깥에서 외침이 있으면 네. 뭉치거든요. 맞아요. 가족들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약간의 그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둘이 뭉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섹스리스 아니면 그 중년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는 가장 중요한 뭐라고 보냐면 그리고 부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한테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건 위기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위기를 만드는 거야. 단단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예, 예를 들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를 유학을 보냈어. 걔는 한 번도 헝그리해 본 적이 없어. 네. 예를 들어 굉장히 그렇죠. 큰 회사 뭐 술집 사장이야. 그러니까 뭐 카스나 뭐 이런 거나. 네. 근데 자기는 부자인 줄 알고 갔어. 근데 아빠가 그냥 그렇게 주면 걔는 놀다 와요. 근데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 부자도 많잖아요. 그럼 너는 그 사람의 영업 정책을 배워갖고 와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해와라. 이렇게 하면 걔한테는 또 하나 숙제고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위기의식과 그런 걸 이렇게 계속 주면 둘이 단단해질 수 있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는 그럴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두 사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네. 이제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이벤트식으로 이제 사귀자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뒤에서 사귀라 그러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여자가 마음이 없는데 공개적으로 막 내가 너 좋아한다 해버리면은 여자 되게 난감해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최악의 상황이죠. 갑자기 막 사귀는 것처럼 막 여자애가 다 꼬신 것처럼 하는데 여자애는 사실 뭐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전혀 마음이 없던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가 내가 보기에는
카사노바나 그다음에 선수라고 하는 여자들이나 특징이 뭐냐면 우유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전에 단호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영화 보자고 하면 영화 보고 다 보고 나서 나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 남자 헷갈리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이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뭐 밥 사준다거나 영화 보여준다고 그건 없습니다.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문제인데 파트너가 만약에 사귀는데 돈을 요구해요. 이런 사람들은 중년에 많아요. 야 이거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 20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죠. 네, 목적이 저는 돈인 딱 사람도 많고. 이제만 딱 처음에 준비를 하셨을 때 요거 좀 황당하긴 했어요. 우린 그렇게 20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돈이 없으니까 요즘은 돈이 서로 없는 게 때문에 이제 정말 그렇게 순수하면 좋은데 이 과거부터 그랬어요. 20대 젊은 여성층이 이제 해야 될 게 많고 자신의 어떤 환경, 주머니 사정은 안 좋으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유부남이라든가 이런 나이든 그런 경제 조금 안정화돼 있는 사람들 이제 다가가서 연인이 되거나 애인이 돼서 이제 이렇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이제 나이 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약간의 어떤 돈 얘기를 살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잠깐 뭐 아닌 듯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술이죠. 이것도 유혹의 기술인데 성을 믿기로 아니면 정말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믿기로 해서 접근돼서 마음에 들게 하면 그다음부터 살살 어떤 이제 뭐 갖고 싶은 거라든가 먹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유혹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큰 뭉칫돈까지도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탁 이렇게 하는 바보들은 없고요. 천천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저도 많아요. 제가 기사 봤는데 뭐 3, 4억 몇 억씩 이렇게 빌려준 사람도 있더라고. 회사 잔금을 딱 빼돌려서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눈이 뭐 어두우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이비 종교 개종하면은 만들면 돈 더 벌지 않을까 이걸로? 근데 어쨌든 목적이 돈이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돈을 요구할 때 둘 사이가 그런 것이 목적이면 그러니까 안 되죠.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거를 제가 필요한 걸 얻는 경우라고 하면 모르지만 사랑을 믿기로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인해서 뭐 자기가 감당할 만큼의 돈이 모르겠지만 점점 커져요. 그렇죠. 적당하게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고 내가 딱 됐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줄 때. 그건 원칙인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또 돈을 많이 빌려서 하는 거는 위험한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을 자기가 아파갖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 자기를 병수 발해줬던 사람인데 되게 진심으로 병수 발해줬대. 그게 한 2, 3년이라는 세월이었겠죠. 근데 그 전재산을 그 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우와. 자식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갖고 자식들이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너희들은 내가 할 줄 만큼 해줬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할 때 다 해줬고 너희들은 내가 아파도 오지 않았고 늙었을 때 나의 2, 3년의 세월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줬고 나는 이 돈을 이 사람한테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의 목적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 진심 그거였던 거야. 진심을 얻은 거는 성공한 거고 네. 진실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3년 뭐- 동안 했다면은 그럼요. 어쨌든 쉽지 않아요. 즉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섹스 파트너 이제 섹스 성적인 면에서 접근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느꼈던 이제 돈의 그 사랑 신용과 돈 문제에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돈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옳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꺼내는 사람은 옳지 않고 맞아요. 어떠한 위험한 거라도 사랑할수록 얘기 안 하고 맞아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상대의 배려심이 없고 상대한테 부담 지어도 괜찮다는 안 된 심리가 작용이 차라리 하는 것 주변에 같아요. 많은 뭐 친구 없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분들도 많고 굳이 그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기보다는 네. 정말 힘든 거 아니면 굳이 그걸 감수하는 게 감수하지 옳습니다. 않는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수하는 게 옳죠. 그 남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하던데 돈 얘기 꺼내기가 그렇죠. 여자한테. 못하죠 남자들은 쉽지 않죠. 근데 근데
돈을 주는 순간 연인의 관계에서 사업의 파트너를 그러니까.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 관계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돈 빌려줬다 사람도 돈도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친할수록 안 빌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돈을 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잘 헤어지는 법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원나잇 스탠드든 뭐 3개월 만나서 헤어지든 뭐 몇 년 있다 헤어지든 사람이 평생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고 헤어질 때 애정의 정도가 똑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전 사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헤어지는 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잘 헤어지는 법에 대한 혹시 저 공감 성격은 저의 생각은 저는 사귀는 것보다는 잘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되도록 어떻게든 만나서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개인주의가 좀 커지고 SNS 발달로 인해서 좀 인간관계도 점점 좀 가벼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뭐 문자나 전화로 일방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상대방한테 정말 그동안 사귄 거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충분히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얼굴 보고 힘들다 그러면 뭐 문자나 뭐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되도록 정말 끝에는 얼굴로 대변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근데 상대가 안 헤어지겠다고 얘기하면 안 헤어지겠다고 하면요? 그건 저만의 또 다시 또 헤어질 만한 이유를 말하겠죠. 어쩔 수 없죠. 그랬는데도 안 헤어진다고 하면 뭐 제가 안 만나서.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잠수는 절대 안 한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잠수 잘못했다가는 상대방의 화를 더 돋굴 수 있거든요. 네. 무작정 사귀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연락 안 하는 사람 개념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 신뢰한 아주 명쾌한 젊은 네. 청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상대방은 그동안 사랑했던 사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조금 헤어질 때라도 조금이라도 배려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살인 사건, 맞아요, 방화 맞아요.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남자가 여자한테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네. 이 여자가 아까 말한 대로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권력 있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남자.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예뻐요. 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다가왔는데 이 남자가 이 남자보다 더 돈도 많고 더 잘생긴 거예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좋은 씨를 받아서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 너보다 더 좋은 놈 있어. 너 서울대 안 돼. 법대 다녀? 그건 자폭이다 자폭. 얘 서울대 법대 다녀. 너 서울대 법대 다녀. 너 찌질해서 너랑 헤어져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순간 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칼을 갈아요. 칼 갈죠. 칼을 갈고 그 여자를 찔러 죽이든 그 집에 가서 찔러 죽이든 그 근데 남자를 그런 찔러 거 죽이든 엄청나네. 뭐 이런 사고가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독을 품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든 이제 좋은 방향은 독을 품고 출세하려고 하고 나중에 뭐 여벌한 듯이 보여준 거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 여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물질적으로 복수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라요 당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근데 진짜. 그 이유가 힘들어요. 뭐냐면 도파민 때문이에요. 아. 도파민이 네. 교감신경, 심파스틱 톤을 올리는 건데 우리 마약 중독돼 있을 때 갑자기 마약을 딱 끊어요. 그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마약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곳이든 막 담을 넘든 네, 맞아요. 어떤 도둑질을 하든 뭐 누구를 죽이든 뺏어오든 어떻게든 그 마약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둬버리잖아요. 그쵸. 술 중독인 사람도 술만 떨어지면 벌벌벌 떨면서 그다음에 도박 도박, 중독인 사람 담배. 자기 손 잘리고 자기 자식 팔고 이러면서 또 도박하잖아요. 그게 도파민 때문이거든요. 이 도파민의 성질은 금단 현상이 어마어마해요. 딱 끊으면 그 다음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살인도 저지를 수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이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파민을 테이퍼링 시켜줘야 돼요. 서서히 농도가 적어지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을 떨어뜨리게 해줘야 돼요. 돈도 빌려달라. 그리고 미운짓, 미운 말, 약속 늦게 가고 막. 약속 늦게 가고 막 약속 어기고 빵꾸 내고 막 아이고. 진상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었는데 헤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스토킹한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돈 얘기예요. 돈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달라 그랬고 한 3번 하면은 이제 피하죠. 그래갖고 나중에 3번 빌려줬을 때 나중에 돈 다 달라고 해갖고 돈 안 주면 또 찔러버릴 수 있으니까 돈을 뭐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죽여봐요.
쓰지 말고. 진짜 너무 무서워요. 쓰진 않고 그냥 네, 모아만. 왜냐면 또 돈 달라고 했는데 돈 다 써갖고 나 없다고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모아놨다가 다시 주시고 헤어질 용으로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한데 헤어질 때 상대방의 어떤 가족 이야기, 그런 거. 자존심 얘기, 뭐 학벌 얘기, 뭐 이런 얘기 해갖고 그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헤어지면 반드시 그게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지금 요즘은 너무 특히 이제 더. 무서운 쪽으로 접근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의사기 때문에 항상 네. 가장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그쵸. 합병증 그렇죠. 이런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유혹의 기술을 마지막에 제가 잘 헤어지는 법을 넣는 이유가 그럼요. 너무나 많은 기사들 전 세계에 나온 엽기적인 사건들 다 이거예요. 남자는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여자는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데 도파민이 엄청나게 혈중 농도가 높은데 갑자기 딱 금전 현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는 것. 터지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제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기술을 이렇게 보고 싶네요. 사랑을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순간이 뭐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하늘이 정해준 정말 둘도 없는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까지 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거나 헤어질 운명이라면 한순간에 내 삶이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이니까 정말 더 잘 되길 바라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너 잘 되길 바랄게 하는 마음이고 내가 그렇게 못 해줄 것 같다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정말 진실되게 해주고 이별을 즐거운 이별이 얼마든지 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섹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랑의 모든 그런 행위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순간만이라도 상대가 나와 하나 돼서 정말 나한테 행복감을 진실되게 줬다면 헤어질 때도 그 사람한테 진짜, 맞아요. 아프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헤어지는 법도 이렇게 하지만 무서운 쪽으로 가니까 저도 막 이렇게 가슴이 암울해지긴 해요. 저는 헤어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헤어진 그럼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 걸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얘기예요. 저는 아주 성장할 수 그거에 꼭 있는. 필요한 요소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맺을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 젊었을 때는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이 내가 못생겼고 뭐 말주변도 없고 무뚝뚝하고 뭐 여성스럽지 않고 이래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반이 여자고 반 남자인데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한 정말 사람만 사랑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아니면 나하고 안 맞는 거지 그 사람의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지면 내가 굉장히 값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막 슬픈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하고 안 맞는구나.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바람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가 바람 나는 경우에 그 남자가 보통 여자친구를 찾을 때는 되게 예쁜 사람을 찾는데 바람의 상대는 안 예쁘대요. 네. 주로 편한 사람 있어요. 얼굴 상관없이.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도 주로 유모랑 바람 나는데 유모 보면 하나도 안 예쁘잖아요. 아내는 배우고 예쁜데. 네. 근데 반대로 여자는 장기적 관계를 찾을 때는 경제력, 그냥 성격, 자기 애를 잘 봐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 이런 걸 보는데 여자가 이렇게 바람나고 할 때는 얼굴을 본대요. 응.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면 바람핀 상대를 봤는데 나보다 안 이쁜데 하면 또 여자 막 화날 수 있잖아요. 내가 쟤보단 이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바람나서 화가 나서 헤어질 때도 막 화를 내는 것보다 저 상대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더 불안해한다고. 네. 그러니까 저도 헤어지면은 막 저도 화내는 것보다는 그냥 싹 감정을 탁 가리고 되게 차분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쩔 때는 막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 헤어진 적은 없는데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화랑 그 욕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화는 근데 순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제가 막 화내고 싸워서 이 좋았던 추억들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나쁜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딱 끊는 것 같아요. 여자는 되게 남자랑 사귀어서 만족하면 바람 거의 안 피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랑 사귀어서 만족해도 바람 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핀 것만 갖고 헤어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나한테 대화도 잘 통하고 그 사람의 애를 낳고 싶고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바람 피는 거는 혼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습관 아닌데요, 습관? 습관 아니에요. 거기 또 예.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요. 아니 습관적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습관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해서 습관적이지 않아서 편안한 여자를 찾아가고 한 번 정도 바람핀 거는 내가 보기에는 꼭 이혼의 사유나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놈을 딴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잘 교육시켜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그 고객 중에 여성 한 분이 미혼 여성이에요. 근데 섹스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남자 측이 연애를 해보니까 넌 정말 맛이 없어. 이렇게 대놓고 몇 번 얘기를 하다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보란 듯이 만나고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래도 그 남자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를 섹스 기술을 배워서 다시 유혹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뒤가 더 무서운 얘기를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차버리겠다. 그쵸. 아 그렇구나. 그녀한테 죄송합니다. 자기가 어쨌든 친구래요. 근데 그녀한테 더 재밌다. 이쁜 그녀한테 다시 뺏어 와서 네네. 나한테 푹 빠지게 하고 내가 차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고 이제 제가 설득을 하긴 했는데 사실 헤어지는 법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너무 참 진짜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상대방을 그렇게 하면 결국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한테 이러는 게 나한테 행복할까? 절대 행복하지 않겠죠. 순간에 그 욕구는 해소되겠죠. 그때만큼. 이 에너지가 좋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사랑을 이제 느끼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밉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장점만 보고 남자 보면 멋있고 아름답고 여자 보면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다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좋은 점만 볼 수 있으면 헤어질 때도 정말로 이 기술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살더라도 한때 만났던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국영수 이것보다는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 잘 헤어지는 방법 이런 것만 좀 잘 교육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만 줘도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잘 헤어지는 법만 잘 가르쳐줘도 감옥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그렇죠. 가거나 이런 일이 맞습니다. 예. 덜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은 아침이 오려면 저녁이 지나야지 아침이 오는 것처럼 헤어짐 있으면 또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헤어짐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무서운 게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기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적을 만들면 적을 최소 만들면은 적을 진짜 만들면 안 안 돼서 돼요. 잘 헤어지는 하여튼 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만날 때 준비가 돼 있어서 사랑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막 아픔 주면서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을 배웁시다. 네. 서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노력하는 그날까지. 자, 화이팅! 오늘 화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닥터박의 행복한 성. 많은 청취와 응원 바랍니다. 네이버에 닥터박을 검색하세요.